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하면 예, 안녕하세요. 예. 벌춤 안녕하세요, 금경입니다. 네, 장현입니다. 네,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하는데 다시 이걸 아이템 선정하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아이템을 선정해야. 근데 저는 아이템 중에서도 제가 팔고 싶은 물품보다는 어느 정도 마진이 많이 남는, 내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서 이제 멘토님께서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뭐 100가지가 넘죠. 그리고 각각의 셀러마다 자기만의 필살기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요. 하지만 어떤 하나로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예, 누구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지금 제품을 우리는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제 보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뭐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서 이제 아이템을 찾아서 이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혹시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신발이든지 뭐 아니면 원래 그 전에는 좀 생각했던 게 인테리어, 집 안에 있는 소품들? 네. 네, 그런 거를 좀 팔아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또 이제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네. 좋은데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도 전기가 들어가는 조명 분야나 이런 것들은 다음 순위에 좀 하시고 일단 패션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좋긴 하지만 너무 치열하니까 키워드 잡기도 그쵸. 쉽지가 않고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또 그나마 또 그 다음 생각하면은 요즘에 펫 애견? 용품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하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저는 이 산업 분야도 굉장히 더 늘어날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하긴 뭐 근데 펫이 그냥 다 사람들은 뭐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찔러볼 구석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펫으로 일단 먼저 한번 정해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죠. 뭐든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펫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국내에서 물건을 소싱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싸게만 가져올 수 있고 해외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가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방법은 그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서 일단 들어가는 누구나 아는 방법, 모든 셀러들이 다 하는 건 아시죠? 펫이면 강아지 옷도 있고 또 강아지 및 뭐 사료? 사료. 사료도 있고. 고양이 놀이 용품들 되죠. 캣타워 맞아. 그리고 쿠션, 말, 그럼 집 처음 키우는 분석기죠. 네. 그게 뭐라 그래? 쿠션이라고 봤어요. 쿠션. 최근 거를 먼저 볼까요? 네. 최근에 일단 캣타워 같은 경우는 특수한 시즌이 있네요. 완전 시즌이 있고 캣타워만 최근이네요. 최근만 볼 때. 그래도 가장 캣타워 같은 경우는 큰 수요 변동이 없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돼가지고 왜 겨울에 더 많이 살까요? 미친듯이 확 치고 올라가는데 근데 항상 캣타워는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 그다음에 강아지 옷은 늘 수요가 있다. 이 정도만 힌트를 얻으면 되고 작년에 그러면 주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뭐가 히트를 했는지 좀 볼게요. 2018년 주로 타겟들은 20, 30대 여성이네요. 완전히 딱 몰려있네요. 20, 30대 여성. 20, 30대 여성으로 완전히 몰려있고 물론 이제 거의 90% 이상이 모바일 위주로 구매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얻는 것은 모바일에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되게 간과하는데 모바일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게 스크롤을 해야 되면 이미 사람이 반은 떠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 이제 PC랑 모바일은 이게 다른 거예요? 최적화하는 게? 아니요, 최적화 원리는 같은데 노출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은 틀려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보통 3개 안에서 승부가 끝나요. 그러니까 대신 더 비싸고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되게 모바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모바일에서 상품을 진열을 해놨는데 이렇게 모바일에서 뭔가 스크롤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이탈률이 거의 절반에 육박해요. 그래서 모바일에 잘 세팅이 됐는지를 체크를 항상 해야 되는데
그게 일정한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면 일단 현재 여기에서 그런 강아지 용품 중에서는 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브랜드 이름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잔디? 잔디 배변판? 이게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잔디 아닌가? 잔디? 프로? 이거는 브랜드거든요. 네. 브랜드 같고 자 그러면 프로미 이건 한국 제품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면 자 그럼 또 하나의 제가 방법을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품들이 이제 4개까지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하나, 둘, 셋, 4개까지 나오는 광고고 진정한 1등의 파워셀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독으로 나오는 사람이 1등의 파워셀러예요. 그러면 나중에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도 네.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이 카테고리의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변판과 또 다른 유사한 다른 카테고리의 그 카테고리가 있고 그게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스탠다드 내비게이션이라도 우리 걸 따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현장에서 1등 먹는 사람의 그 카테고리를 따라가면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품들을 이제 실제로 네이버 쇼핑에서 팔려고 하는데 이런 상품을 혹시 다른 사람 파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조회해 볼게요. 먼저 오리지널 언어 그대로 네이버 쇼핑에서 파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있네요. 있어요. 있네요. 누군가는 여기다 저 대행 그냥 찍고 직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옆에 해외 마크가 붙었잖아요. 이 해외 마크가 붙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래 걸린다? 이거는 해외 마크가 붙었다는 해외에서 뜻은 바로 발송해주나요? 그렇죠. 해외에서 바로 배송해 주는데 이게 어느 때 붙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이제 출고지 설정을 해외로? 해외 배대지로 정해 놓으면 네이버에서 이걸 자동으로 여기 해외 마크를 붙여줘요. 1달러, 2달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너무 가격 차이가 나서 가격이 5만 5천 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상품이 도매 업체로 한국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C2B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이런 알리바바나 1688에서 물건을 소싱을 해서 1달러, 2달러의 상품을 도매로? 도매로 넘기죠. 도매로 넘기면 우리나라의 도매 업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도매 업체로 넘어갈 때 약 그 80%에서 100% 정도 가격은 튀겨서 넘겨요. 80%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져오는 원가에서 80%에서 100%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플러스돼서 도매가로 넘어가요. 그러면 소매가 넘어가면 소매는 근데 또 맛이 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매여서 도매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그렇죠. 셀러들이 또 다시 리셀러들이 도매 업체에서 가져갈 때 보통 이제 30%에서 100% 사이에 또 다시 마진이 붙어서 이제 또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 2달러짜리를 이제 이렇게 5만 원에 파는 것들은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제품의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제품이 고객한테 도달할 때까지 연구를 엄청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소싱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격 비교는 기본이고 소싱을 해서 기본이고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잘 팔기 위한 그 마케팅 포인트 같은 거를 계속 찾아내요. 그래서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걸 상세 페이지에다가 담고 상세 페이지에 담아서 포토샵 작업하는데도 굉장히 공을 들여요. 노력을 해서 제품 하나를 완전한 자기 상품화하고 그리고 이제 올렸을 때 또 그 이후에 그 후속으로 하는 또 프로모션 방법이 또 있어요. 처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배송이 돼 봐야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없으면 정말 괴롭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재미를 느끼려면 사실 상품을 좀 올리는 게 좋죠. 쫙 이렇게 따박따박 올려보고 적어도 한 100개 정도는 이제 올려보고 올리면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이 가려져요. 근데 주의할 거는 그 상품이 팔리는 상품과 안 팔리는 상품이 약 2대8 정도로 나뉘어져요. 결국은 100개 올려도 나를 먹여 살려주는 상품 20개인데 사람들은 이 80개에 대해서 굉장히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80개를 20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80개를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0개 같은 상품 또 올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 80개 상품을 지우면 80개를 찾아서 들어왔던 수많은 고객이 들어와서 보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들어왔다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결제하고 나가고 하는 그 고객들이 80개를 봤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액티비티가 점수가 한 번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켓의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마켓에서 다른 상품이 올라와도 동일한 조건에 단 네이버 검색 로봇이 끌고 올라갈 때 이걸 잡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상품을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가지고 이제 상품을 소싱하는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치피엑사를 국내 브랜드를 코트를 입고, 그다음에 알토 스컬프터 티셔츠를 입고, 팬츠는 이제 프레임 라이트 블루 데님 입고 다 나오잖아요. 백은 에르메스, 그다음에 신발은 발렌티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데서 상품이 팔릴 만한 것들을 브랜드를 찾아가지고 조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유튜브는 이런 사업자들이 몇 명이 좀 생겨났다고 하는데 네. 이런 업체들의 조금 전에도 많았잖아요. 다른 네. 셀럽들 많았잖아요. 그 셀럽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하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따라하면 된다. 그런 걸 찾으면 쉽게 조회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네이버 데이터 아래와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이제 주로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상품이 뭔지를 조회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작년 이맘때 뭐가 히트했나, 사람들 입에 뭐가 많이 오르내렸나, 그거를 초이스를 해서 나의 관심 분야 쪽에 카테고리를 좁혀나가서 찾아서 그 브랜드 인기 검색어가 나오고 인기 브랜드 나온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제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도 조회를 해서, 국내 도매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엄청 많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는 이제 해외의 브랜드인 경우에는 그 제품을 병행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구매 대행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어디에서든가 싸게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행위만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소싱하는 것은 가장 싼 데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가져오면 상관없다. 그래서 데이터랩을 활용하는 방법, 또 이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미국 내에서 얼마나 각광받는지를 체크하는 방법. 우리는 어떤 상품이든지 아마존에서 이렇게 상품을 보면 이 상품의 이미지가 여기 딱이 나오고, 이 상품이잖아요. 그대로 나오고, 이게 한 달에 랭크 순위 나오고, 네, 이런 상품과 동종업계의 상품들도 다 같이 이제 가격 비교? 이게 다 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팔리는 개수와 개수까지? 그 예상 수익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알리바바든 아마존이든 국내 도매업체든 소싱할 곳은 엄청 많다. 많은데 어디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거예요.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물건을 가져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구매 대행의 그 법적인 규제는 내가 구매한 상품을 그 해외의 몰에서 나한테 주문한 고객한테 직접 날아가게 하는 것이 구매 대행의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게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양말을 조회를 하면 비슷한 유의 양말들이 쫙 나오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나한테 맞는 거를 고르면 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특별한 노하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조차 제대로 안 하는 셀러들도 절반은 넘는다. 그러니까 관심의 품목이 사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봐 그러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거 하다 보면 저것도 해야 되나? 저거 하다 보면 저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직진하시면 돼요. 그냥 펫 좋아, 나 펫으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펫을 찾아서 이 제품을, 적어도 이제 보통의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의 제품을 아이템 소싱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에 100번 이상 출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해봐야 이제 감이 잡히고 이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적어도 3개 정도는 아이템을
이제 골라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그 골라온 아이템을 얼마나 경쟁력 있게 내가 파느냐, 파느냐 그걸 체크를 하고 이제 그 상품을 실제로 상세 페이지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고. 네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은 그 이제 궁녀의 질문에 이제 아주 당황하게 대답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조금만 또 밀도 있게 좀 집중을 하면 누구나 이제 아이템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이템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는 것도 사실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볼 때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람마다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아이템 하나 가지고 한 달에 목숨을 거는 분이 계시고, 또 초보 창업자들은 또 뭔가 주문이 들어오고 배송도 하고 컴플레인도 받아보고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주 상품을 올리는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메이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되게 되죠. 오늘 하여튼 뭐 어떠셨나요? 뭐 이런 뭐 궁금한 것들이 많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 해보는 거는 제가 해보는 거고, 네. 다음 시간까지 그 아이템 3개 네, 정도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것 네. 한번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쇼핑과 반드시 비교해보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찾아오려는 상품 네이버에 이렇게 키워드를 좋아하고 저렇게 키워드 좋아해도 없다. 네, 이러면 또 좀. 키워드까지 네, 한번 네. 공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보고.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